구독, 좋아요.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북한 핵폐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소잃고 요양관 고치는 정도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그 전에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예.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처리수 예. 그 처리수 문제를 가지고 그 괴담을 막 퍼뜨리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전국의 해안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우리 뭐 김밥도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우리 많은 그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 큰 피해를 입었죠. 큰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 한마디 없고 또 실제로 그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 문제로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도 아무리 입장 표명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나가 버렸거든요. 지나가 버렸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이게 유입된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직접 위험이 더 강한 실질적 것이죠. 위협이 실질적 되죠. 위협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뭐 조사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과연 이 정부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정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자, 김민석 문제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지명철회 및 사퇴를 좀 그간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거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김민석 관련된 여러 의혹이 뭐 한두 건이 아닌데 결국은 뭐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냥 밀어붙이겠다. 결국은 뭐 국민의힘 이야기 해봐라 뭐 그런 식이네요. 네, 이거 그냥 그 오기죠, 오기. 예. 오기고 마이웨이 뭐 이런 그 표현을 거기다 붙여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미 예고가 됐어요. 이재명 그때 이 처음에 그 G7 그 회의가 할 때 네. 그때 기내에서 간담회 할 때부터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하니까 본인과 통화를 했는데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야당 대표들과 오찬할 때 그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는 청문회에서 다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김민석이 청문회에서 가서 다 이야기하겠다 모든 그 의혹이 쏟아지는데 네. 전부 다 청문회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그래 청문회에서 이틀만 버티면은 무조건 임명된다. 이것을 저는 그 어떤 메시지를 시그널을 줬다고 보거든요. 예. 이재명으로부터 직접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김민석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회의 가서 일단 청문회는 자기 혼자가 아니고 그 자기 편들이 있잖아요. 여당에서 네. 여당 의원들이 막 그 업무를 해주고 심지어 그런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불리하니까 메신저를 막 공격을 했잖아요. 아, 주진우 의원. 네, 주진우 의원을 막 공격을 했잖아요. 예. 이건 처음부터 그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혼자서는 메신저를 공격을 하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청문회에서 보자 이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청문회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청문회에서 밝힐 것이다. 뭐 이재명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니까는 청문회에서 이제 이틀만 버텨라. 그러면 임명시켜 주겠다고 해서 수순대로 딱 임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17개 부처 장관들 청문회가 있습니다. 청문회가 있고 지금 벌써부터 이진숙 그 교육부 장관 뭐 논문 표절 문제 여러 가지가 막 드러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것들도 아무리 이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새로운 것을 들춰내고 하더라도 일단 이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준숙도 조금 전에 제가 오면서 들으니까는 청문회 가서 다 설명을 하겠다. 장관들이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요즘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보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혹이 나오면 예.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예. 이것을 지금 김민석이 그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해서 청문회에서는 그 여당 의원들의 업무 사격을 받아가지고 버티는 거죠. 예. 버티고 메신저를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김민석은 이틀을 버텼지만은 장관들은 하루만 버티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겠다는 그 모델을 선보였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투표 결과를 보니까요. 재석 179명 중에 찬석 73표, 반대 3표, 무효 3표가 나왔던데 이게 반대 3표, 무효 3표 이게 뭐 개혁신당 뭐 이런 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조국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국당? 네, 조국당이 12명이잖아요. 예. 12명 중에서 저는 이탈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 지금
계속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조국 사면시켜달라. 마치 청구서 내밀듯이 하고 있잖아요. 어제 조국당 대표가 그 오찬을 하면서 비교섭단체. 네, 비교섭단체 대표들 오찬을 했잖아요. 네. 어제 거기서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안 보였다고 해요. 반응도 안 보였고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또 검찰 라인, 그러니까 민정 라인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민정 라인 인사에 대해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조국 당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수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배척이 돼요. 전부 다 배제가 되고 있고 조국을 수사했던 사람은 이것을 조국 쪽에 있는 조국당 사람들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나 이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재명 그 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국당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6표 정도가 이탈을 했으면은 조국당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무기명이니까는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합리적으로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앞서 오픈 때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취임 30일 기자회견하고 이 김민석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 날짜를 같이 잡았어요. 딱 묘하게 3일로. 초기에는 청문회 직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바로 본회의에 표결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이제 분석들이 있었고 민주당 측에서도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뒤로 늘려서 3일을 잡고 딱 이 기자회견의 날짜와 맞췄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선된 게 6월 4일이죠. 예. 6월 3일 아니고 6월 4일입니다. 예. 6월 4일인데 어쨌든 이제 3일로 잡았잖아요. 예. 한 달이라고 해서 한 달을 잡았는데 이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김민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진 게 24일입니다. 예. 6월 24일, 25일 청문회를 했는데 24일 첫날 청문회에서 엄청난 의혹들이 막 쏟아졌어요. 예. 방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니까 그날 밤에 한 게 뭐냐면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딱 그날 밤에.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신문이 이 윤석열 영장 청구 이게 더 큰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25일 날 그 다음 날 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일종의 이제 물타기 이슈 가지고 이슈를 덮기를 시도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란 특검하고 이렇게 서로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 시점이 6월 3일로 잡힌 것도 결국은 이 김민석 이슈를 좀 가리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김민석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을 할 거냐. 예. 이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저도 청와대 출입 기자 오래 하면서 많이 신년 기자회견도 질문도 해보고 했는데 예. 어떻게 이 질문이 안 나올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재판 중단에 대한 질문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지금 곳곳에 막 포진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막 하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성격이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그 문제 하나도 안 나왔어요. 특검 수사 문제 하나도 질문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냐 첫 기자회견이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김민석 문제가 어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참 희한하죠.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좀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어제 핵심은 그겁니다. 무슨 짜고 치지 않는다. 그래서 약속 대례는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추첨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야, 그랬죠. 추첨을 하고 저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저도 청와대 출입 기자 하면서 질문하고 그때 우리 조율하고 경험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질문 안 나옵니다. 큰 틀에서는 조율이 있어야 돼요. 기자들끼리는 조율을 해야 돼요. 최소한. 예. 왜냐하면 기자들끼리 조율을 해서 이것을 대통령실에 조율하고 이거는 안 되지만은 기자들끼리는 지금 그러면 한 달째 맞아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이슈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재판 중단 문제다. 그리고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 그걸 몇 가지를 꼽아야 돼요. 네. 그리고 변호사들 막 꽂아 묻는 문제하고 몇 가지를 꼽아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역할 분담을 해서 질의를 해야지 국민이 알고 싶은 거를 알게 되는 거지. 알고 싶은 데 대한 답변을 듣게 되는 거지. 어제처럼 추첨하면서 꺼내서 하면은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제 질문을 내용을 보면은 물론 지방 기자들이 3명이 이게 추첨이 됐잖아요. 지방 기자 입장에서는 자기 해당 지역의 문제가 가장
그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자기 지역 이슈. 그러니까 어제 그 예를 들어서 경남 신문 기자가 사천에 있는 카이 예. 그 문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 질문을 하는 건 그 기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울산 신문 기자도 그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사천이나 그쪽에서는 관심이 있지만은 국민이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왜 재판이 중단되는 거야?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산시켜버린 것은 그런 질문이 나올까봐 했다고도 저는 봅니다. 예. 안성루님 회원가입 고맙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질문 드리죠. 김민석을 왜 지명했을까는 늘 지금 따라다니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초대 이제 국무총리라는 건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뭐 현역 의원들 많이 배치한다 내각에 이런 문제는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총리는 또 다른 차원인데 김민석을 왜 지명했을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 농공 행상할 때 예. 이 가장 이제 큰 공을 세웠으니까는 상징적으로 넘버 2가 되죠. 국무총리. 예. 상징적으로 넘버 2에게 준 거죠. 농공 행상의 그러니까 창업 공신 1순위라고 보는 거죠. 하나는 이 김민석이 그 어쨌든 이재명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잖아요. 그때 네. 선임 최고위원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또 계엄을 미리 어떻게 뭐 정보가 있었는지 그냥 이제 넘겨짚었는지 모르지만은 계엄 이야기를 처음에 김민석이 꺼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농곡 행상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김민석의 형 예. 김민웅 씨, 예. 김민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였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제 감안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이유고 또 하나는 왜 김민석을 선택을 했느냐. 어제 김민석이 한 말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그 통과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이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 국무총리가 어떻게 대통령의 참모장이 됩니까? 국무총리는 그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게 책임 총리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정말 저 총리가 책임을 가지고 내각을 통솔을 하고 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 그 위에 대통령은 있지만은 대통령은 3부를 다 어차피 지금 다 장악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임 총리 이야기가 나온 것이 대통령과 다른 방향에서 본인이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게 책임 총리거든요. 네. 그런데 김민석은 스스로 자기가 참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보면은 기분 나쁠 거예요. 예. 참모장은 난데? 군대에서 참모장은 참모들 중에서 참모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서입니다, 비서. 예. 본인이 비서실장력을 자임을 한 겁니다. 책임 총리가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인지를 알기 때문에 김민석을 선택을 한 거죠. 그렇군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